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김동석입니다. 오늘은 12월 30일 월요일입니다. 2013년 이제 한 해를 마감하는 거래일 기준으로 마감하는 그런 날입니다. 이제 올 한 해 증시 잘 어떻게 투자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로써 잘 마무리하시고 이제 또 신년 1월 2일부터 시작하는 신년장에서 여러분께서 큰 성취를 거두시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자, 저희들도 그에 대해 도움을 드리고자 1월 2일 목요일부터 또 새로운 코너들로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고자 지금 많은 준비들을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은 기대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 먼저 오늘 시황부터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입니다. 2.87포인트 소폭 상승했군요. 2005선입니다. 네, 투자 주체별로 보면요, 외국인이 소폭 매도를 하고 있고요. 반면 기관이 500억대의 매수로 그래도 깔끔하게 올 한 해 장을 마무리를 해주고 있군요. 자, 코스닥 볼까요? 2.89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0.6% 가까이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수급을 보겠습니다. 자,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팔고 개인의 힘으로 올라가고 있었군요. 원달러 환율, 자, 오늘 1원 조금 넘게 올랐습니다. 1,055원대입니다. 네, 마신 정재훈 멘토와 함께 오늘 1년 장을 잘 또 마무리를 해봐야겠습니다. 첫 코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올해 지금 마지막 거래일이기 때문에 올 한 해를 마무리 잘 지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 깊은 날인데요. 자, 오늘 시황부터 짚어주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려주십시오. 예, 일단 금일 같은 경우도 뭐 큰 무리 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양시장 모두 상승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는 양시장 매도를 지속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반면에 좀 기관 쪽과 개인 쪽은 거래소 시장과 코스닥 시장 나눠서 좀 매수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프로그램 매수 또한 1,200억 가까이 좀 매수가 들어와 주면서 일단 시장에 대한 상승 부분들을 좀 견인을 해주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시간이 지날수록 외국인 쪽에 대한 매도의 물량은 점차적으로 좀 축소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일단 오후장 들어서면서 일단 코스닥 시장에 대한 그 상승폭이 좀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일단 윈도우 드레싱 효과를 좀 감안을 하게 된다면 조금 더 상승 마감에서 좀 형성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500포인트 정도에서 좀 마무리를 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내년 시장을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제 내년 시장 되게 된다면 일단 연초 시장이고, 연초 시장에는 상대적으로 좀 그 중소형주들이 좀 강한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어닝 시즌을 좀 들어가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 좀 좋은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어닝 시즌 같은 경우는 투신 쪽, 특히나 이 기관 쪽에 있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일단 내년 시장을 좀 보게 된다면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종목군들, 특히나 이 투신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종목군들이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수는 어느 정도 이제 올라올 만큼 올랐습니다. 선물 기준으로 267포인트 정도를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단 선물 기준으로 약 267포인트 부근까지는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고가 기준이 약 266.45포인트까지 고가를 형성해주고 난 이후에 아래꼬리를 좀 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기에는 좀 다소 버거운 구간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게 따라붙는 그런 부분들보다는 종목별로 좀 접근하는 그런 방향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특징주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또 연말 마지막 날 특징주 궁금하네요. 예, 일단 몇 종목을 좀 준비를 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보게 된다면 금융 섹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금융주들의 흐름들이 양호하게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금융 같은 경우 3%대 상승을 좀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M&A 이슈에 대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상승폭을 좀 확대를 시켜주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좀 견조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기술적 분석상에 정배열권역에 진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추세는 꾸준하게 유입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셔야 될 부분들은 KB금융입니다. 일단 KB금융까지도 마찬가지로 좀 보시게 된다면 큰 폭으로 좀 밀려 내려온 그런 이후에 상당히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꾸준히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장기적으로 3만원대에서 43,000원, 44,000원대의 박스권역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종목군들 거의 이제 박스권 돌파 시도가 좀 충분히 나와줄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이 금융 섹터들에 있는 종목군들 신한지주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하나금융지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43,700원대를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신고가의 모습들을 좀 기록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은행 섹터 같은 경우는 내년에 대한 이익 전망치가 상향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외국인 쪽에서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긍정적인 시그널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조정 시에는 아마 한 번쯤은 포트에 편입을 해볼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입니다. 그 다음 종목은 OCI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관련 섹터에서 치킨 게임의 승자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이제 경기가 회복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신재생 에너지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도 다시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폴리실리콘 가격이 어느 정도 반등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랜 기간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져 나오고 난 이후에 올 하반기부터 상승을 해줬다가 22만원권역까지 상승을 했었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좀 충분히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재차 상승 시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조정 시에는 한 번쯤은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포트에 담아볼 만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여유있게 끌고 가게 된다면 다시 한번 20만원 안착하고 최근에 형성되어 있던 고점인 21만 8천원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종목은 LG화학입니다. 화학 섹터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어려운 그런 그 흐름들을 좀 겪었었는데요. LG화학 같은 경우도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들 성장성이 좀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마찬가지로 많이 밀려 내려온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요. 다른 종목 대비해서 23만원대에서 고점권역으로 따져보게 되면 약 32만원대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폭을 보게 된다면 다른 섹터에 있는 종목군들보다 큰 폭의 좀 상승은 못한 그런 모습들이지만 가격 조정은 그나마 좀 적게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여전히 최근의 모습들은 박스권역의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만약에 30만원을 좀 안착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게 된다면 추세적으로 전고점권역인 32만원대까지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확인을 해야 될 부분들은 거래량이 좀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거래량에 대한 증가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들어서 마지막 거래일이기 때문에 아마도 거래량 감소 부분들은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지만 연초 시장에서 거래량 증가 부분들을 필히 좀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수 관련 섹터에서는 삼성전자를 좀 유심히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올 마지막 거래일인 만큼 먼저 2013년도에 어떤 이슈가 시장을 움직였는지 되돌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예, 여러 가지 참 이유가 많았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부분들은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올해 초 5월 달부터 이런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들 상당히 좀 지속적으로 좀 나오면서 시장에 악재거리를 좀 작용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막상 이렇게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부분들이 상당히 오래된 그런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 부분들로 좀 작용을 하면서 증시에는 긍정적인 요인을 겪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자의 신문을 좀 보시게 된다면 양적 완화를 조기 축소하는 그런 테이퍼링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 외국인 쪽에서는 매수를 했다라는 부분들, 그 부분들이 좀 높이 사야 될 부분들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마도 이 추세적인 상승, 당분간 내년 연초 시장에서는 다소 좀 폭평 부분들, 일단 지뢰밭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연초 시장에는 다소 좀 혼조세를 좀 보이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상승 추세 때는 좀 그릴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부분들을 보시게 된다면 유럽 경기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었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어느 그 경기가 회복이 될 수 있느냐 이 부분들을 상당히 좀 예상들을 좀 많이 했었는데요. 다행히도 일단 제조업 지수라든가 이런 부분들 꾸준하게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독일을 선두로 해서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피글스 국가들도 큰 폭은 아니지만 미미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점차적으로 경기 회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들은 세계 경기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희망적인 부분들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부분들을 보시게 된다면 환율 쇼크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내년 시장에서도 이 환율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화두로 좀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 달러에 대한 약세, 이 부분들을 오바마는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여전히 엔화에 대한 부분들도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이 일본에서도 여전히 좀 그 유동성에 대한 완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좀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엔화 약세 부분들 좀
지속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지만 여전히 이 환율적인 부분들은 내년 시장에서도 품고 가야 될 하나의 좀 악재거리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안주적인 성격들을 내년 시장에 한번 포인트로 잡아보는 전략이 유리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과거의 이 환율적인 부분들로 인해서 대표적인 이 피해 업종이라고 한다면 수출주로 볼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자동차 섹터를 예를 들어 보게 된다면 과거 같은 경우는 현지 이 해외 시장에 진출했던 그런 기업들이 크게 많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 과거와는 좀 다르게 현지화가 많이 구축이 돼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결국은 환율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과거에 대비했을 때 큰 폭으로 일단 악재거리로 미치지는 않는다라는 부분들, 그 부분들을 좀 포인트로 맞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도 글로벌 유동성 위기 이 부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경기가 안 좋은 그런 흐름들, 경기가 주춤하는 그런 지표들이 좀 안 좋게 나오면서 이런 얘기들도 상당 부분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결과를 좀 돌이켜보게 된다면 경기를 회복을 해주고 있는 그런 단계에 진입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 글로벌에 대한 유동성 위기 이 부분들은 충분히 좀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뭐 테이퍼링에 대한 지속적인 얘기들, 이런 얘기들로 인해서 외국인들의 자금들이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들도 아마도 내년 한 해 동안에도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외국인들에 대한 흐름들, 자금 추적까지도 필히 일단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들이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3년도를 정리를 해봤고요. 자, 이어서 정재훈 멘토의 포트 구성을 좀 엿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우리 정재훈 멘토께서 어떤 투자를 하실지 엿볼 수 있는 시간도 될 텐데요. 예, 일단 거래소 시장과 코스닥 시장 이렇게 양분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시장 같은 경우는 좀 내수 섹터에 대한 비중을 조금 늘렸습니다. 내수 섹터를 좀 늘리고 경기 민감 섹터 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종목으로 좀 말씀드릴 종목은 한국가스공사입니다. 유틸리티 섹터로 좀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환율적인 이 부분들로 좀 살펴보게 된다면 이 엔화가 약세가 지속이 되는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유틸리티 섹터들 이런 흐름들이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반대로 이 원화 강세 그리고 엔화 약세 부분들이 지속되면서 이 한국가스공사 즉 유틸리티 섹터들이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내년에도 이러한 흐름들은 조금 더 유지가 될 확률이 높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포인트를 좀 살펴보게 된다면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들이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향후에 차세대 먹거리로 좀 볼 수 있는 셰일가스에 대한 부분들 투자를 지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뿐만 아니라 전기요금이 인상이 됐기 때문에 가스 가격도 한 번쯤은 인상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수익성적인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는 좀 더 이 실적이 증가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차트적인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된다면 꾸준하게 상승 추세대를 유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이 하락 추세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추세적인 상승 추세대는 충분히 그려나갈 그럴 소지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중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게 된다면 신고가를 기록을 했던 85,000원대, 84,000원대 중반 가격대를 다시 한번 넘어설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해서 이 한국화학공사를 선택을 해봤고요. 두 번째 종목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은행 섹터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KB금융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KB금융도 내년에 대한 실적에 대한 전망치, 일단 수익성이 좀 개선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부분들이 일단 포인트로 잡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부동산 시장이 점차적으로 회복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대출에 대한 수요들도 증가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놓고 봤을 때 KB금융도 내년 시장에서는 금융 섹터들 총 포함해서 KB금융도 일단 충분히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월봉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지금 6만원대 고점권역을 기록을 하고 난 이후에 저점대를 기록했던 게 3만원대 초반권역입니다. 약 32,000원 정도대의 저점을 형성해주고 지금 현재는 박스권역으로 지금 현재 작용을 하고 있는 박스권 구간들이 있는데요. 이 자리대는 충분히 넘어서는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자리가 숫자가 4에서 5로 바뀌는 그런 흐름들이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 종목입니다. 세 번째 종목은 포스코입니다. 포스코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경기가 회복이 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철강에 대한 수요들도 반드시 증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좀 드리자면 지금 다른 섹터들의 혹은 다른 종목군들의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된다라면 하락 추세대를 돌파를 해주고 난 이후에 상승 추세대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습니다. 포스코의 흐름도 마찬가지로 보시게 된다라면 하락 추세대를 넘어서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하락 추세대를 넘어서고 난 이후에는 비추세 구간들로 현재 접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어느 정도 그 하락 추세대를 뚫어놓고 난 이후에 각 기간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을 마무리가 짓고 나게 된다라면 상승 추세대로의 전환이 충분히 좀 가능한 그런 부분들이고 실적 개선 또한 마찬가지로 증가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이 해양 플랜트 쪽을 보게 된다면 기술력이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그 기술력을 갖춘 기업이 우리나라에 몇 안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포스코다라는 부분들 포인트를 맞춰서 접근을 하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종목입니다. 마지막 종목은 방송에서도 상당히 좀 많이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만도입니다. 어느 정도 73,000원대 저가를 형성해 주고 난 이후에 큰 폭의 좀 상승을 했습니다. 거의 100%가 넘는 상승세를 기록을 했었고요. 중기적으로 어느 정도 상승 추세대를 이탈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당분간은 어느 정도 박스권역에서 좀 진행될 확률이 높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즉 11만원대 중반에서 약 13만원대 후반권역 여기에서 박스권에서 어느 정도 매물 소화를 해주고 난 이후에는 추세적인 상승 추세대는 다시 한번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 기술력을 좀 갖추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고객사가 다변화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또한 부분들은 중국 시장에 대한 성장 수혜 이 부분들을 좀 따져 놓고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메리트가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코스피 쪽으로 포트폴리오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이어서 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코스닥 시장에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 코스닥 시장에서도 몇 종목, 좀 세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리노공업입니다. 처음 말씀을 좀 드렸던 이 종목인 것 같습니다. 리노공업 같은 경우도 추세가 상당히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일단 IT 섹터의 흐름들, 종목군들을 보게 된다면 추세가 꺾인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충분한 가격 조정 이후에 재차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좀 나와주는 그런 종목군들이 많은데요.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여전히 박스권역에서 상당히 견조한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 IT 장비 쪽에 대한 이 시너지 효과가 충분히 이 실적적인 측면에 놓고 봤을 때 충분히 좀 나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부분들로 신사업 부분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신성장 동력을 갖추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내년 시장에서도 한 번쯤은 관심 있게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팁을 드리자면은 신고가의 흐름들을 기록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거나 아니면은 조금 조정을 받는 한 22,000원에서 21,500원대의 종목을 좀 접근을 해 본다라면 나름대로 좋은 수익이 좀 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종목은 한스바이오메드입니다. 한스바이오메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좀 견조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이 기술력으로 따져보게 된다면 상당히 좋은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포트폴리오, 사업에 대한 포트폴리오도 다양화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이 메디톡스와 OEM 방식으로 어느 정도 이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납품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그 다음에 가슴 보형물 시장에서도 수출이 꾸준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인데요. 일단 이 부분들은 메디톡스와 함께 사업을 여기를 해 나간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페이스리프팅 시장에서도 일본 시장에 꾸준하게 진출을 해 나가고 있고 매출을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추세적인 실적에 대한 증가 부분, 이 실적에 대한 증가에 맞춰서 주가에 대한 상승도 꾸준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종목은 실리콘웍스입니다. 실리콘웍스를 보게 된다라면 모멘텀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내년 시장에서는 UHD TV 시장에서도 나름대로 이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LED 조명 쪽 그리고 자동차 반도체 쪽으로도 실리콘웍스가 진출해 놓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애플 쪽에서도 지금 현재 납품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태블릿 시장에 대한 성장성이 상당히 좀 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실리콘웍스 같은 경우는 큰 사이즈의 이 패널을 그 큰 사이즈용의 이 부품을 현재 애플에 좀 납품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 같은 경우는 작은 사이즈에 있던 부품에서도 공급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실적에 대한 증가는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하락세대를 돌파를 해 놓고 난 이후에 기간 조정을 좀 받고 있는 만큼 조금 매기가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상승 시도는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끝방송인 만큼 이제 포트에 남아있는 종목에 대한 AS를 여러분께 착실하게 해드려야겠습니다. 먼저 베이직 하우스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예, 베이직 하우스가 지금 현재 23,500원권역에 좀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지금 22,000원대 제한을 해드리고 난 이후에 어느 정도 숨고리가 진행되고 나서 다시 이제 상승 시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여전히 추세적인 시도는 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약 한 7% 정도의 수익을 좀 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신고가 흐름들이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목표 수익은 9%로 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에 도달했을 때는 절반 정도 좀 차익을 해보시고요. 나머지 물량만큼은 약 한 25,000원 정도 때까지는 추가적으로 한번 끌고 가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 또 팜스토리는 어떻게 해볼까요? 예, 팜스토리가 상당히 좀 단기적으로 좀 움직임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좀 예상을 했었는데요. 여전히 좀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결국에는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공물가가 하향 안정화가 되게 된다면 팜스토리의 실적에 대한 측면 상당히 좀 좋게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원화 강세에 대한 수혜 부분들까지도 충분히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전히 저점을 좀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면 약 1,450원 정도 때까지 조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가 오게 된다면 매수 포인트를 좀 접근을 해보자라는 부분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 수익인 9% 수익은 충분히 도달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 추세가 꾸준하게 유지가 되는 그런 조건 하에 약 한 1,800원 정도 때까지도 충분히 상승할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종목에 대한 AS 해봤고요. 자, 정재훈 멘토께서 지난 1년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어느 정도 또 수익을 달성을 했는지 보고 가야겠죠. 네, 정재훈 멘토의 게이지입니다. 쭉쭉 올라가서 60.5%입니다. 한창 많이 찍었을 때는 70%대까지도 찍었었고요. 시장 상황에 의해서 수익률이라는 게 조금씩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지금 60.5%의 굉장한 고수익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께 믿음과 또 신뢰로 보답을 해오던 정재훈 멘토께서 1월 2일부터는 또 저희 오늘장 내일장을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1시간 동안 맡아서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점, 또 종목들에 대해서 걱정되는 점 등등에 대한 상담을 이제 또 전문적으로 진행을 해 주시게 됩니다. 정재훈 멘토와 함께 또 우리 멘토단들 중에 이것도 입담 좋은 예병군 멘토가 또 함께 짝을 이뤄서 하신다니까 굉장히 기대가 큰데요. 자, 앞으로 어떤 각오로 임하실런지 묻지 않을 수가 없네요. 예, 아마도 내년 시장에서 참 좋은 일이 좀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개인 투자자분들이 일단은 심리적으로 상당히 좀 치유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안 좋은 종목군들을 갖고 있다라면 대안주적인 성격들, 그러니까 충분히 좀 상승을 할 수 있을 만한 종목군들 위주로 일단 어느 정도 이 포트에 대한 부분들을 좀 안정적으로 꾸릴 수 있는 방법이나 종목군들에 대해 좀 많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최선을 다해서 수익을 좀 내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정재훈 멘토께서 이제 진행하는 방송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꾸준히 더 큰 관심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게 첫 시작하는 의미로 또 강연회도 준비를 하셨다고 합니다. 1월 4일 토요일입니다. 이거 1월 들어서 2014년 들어서 첫 번째 토요일 날 여러분과 만나는 자리를 마련했고요. 오전 11시 HMC 투자증권 사당 지점입니다. 사당역이나 총신대 입구역 정도에 내리면 편하게 가실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2014년 증시 전망과 유망 업종 및 투자 전략을 공개한다고 하니까 토요일에 꼭 한번 들러보시길 바랍니다. 네, 자, 정재훈 멘토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더 많은 활약을 기대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올 한 해 마무리 선물 시장도 잘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도영 멘토로부터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오늘 선물 시장은 어떤 마감을 준비하고 있는지 들려주십시오. 네, 일단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을 좀 드리면 아침 갭에서 다 나왔고 그리고 껌딱지 장세로 요대로 그냥 지금 현재 거래되고 있는 265점 후반부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반등, 그러니까 갭이 없는 상태에서 출발됐다라면 변동성을 이용해서 수익을 좀 챙겨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여전히 메이저 수급들이 관망 속에 들어오면서 금융투자 창구나 투신, 외국인들의 포지션도 공격적인 성향은 없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개인들이 매도와 매수 속을 전환 스위칭 쪽에서 큰 규모는 아니지만 아직까지는 매도 우위 쪽이 점쳐져 있겠고요. 외국인들 여전히 매수세, 지금 막 오후장에 들어와서 매도로 전환되는 가능성을 열어두었다가 다시 한번 위쪽으로 강하게 올라가니까 눌러주면서 옆으로 횡보하는 포지션을 잡으면서 매수 포지션을 잡고 있습니다. 기관계 쪽에서는 금융투자 창구가 매수로 처음에 들어왔던 것이 그 규모만큼 매도로 전환되고 나서 다시 투신 쪽에 매수에 유입되고 금융투자는 매도 우위 쪽이 잡히면서 전체적으로 기관계 매도 우위가 잡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위로도 올라가는 것도 부담스러워하고 밑으로 내려가는 것도 많이 부담스러워하는 위치도 파악이 좀 되고요. 옵션 시장 쪽에서는 콜옵션 쪽이 조금 거래가 그나마 풋옵션 쪽보다는 좀 더 많이 나오지만 그건 역시도 시세의 움직임들 봐서는 좀 약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현재 기준점에서 전반적으로 프로그램 추이를 보면 프로그램만이 시장에 우호적으로 차익과 비차익이 모두 다 베이시스 자체가 고평가 컨텐코 상황이 2점대를 넘어서면서 꾸준하게 매수 이입들이 좀 들어오면서 차익과 비차익을 통해서 시장을 전반적인 바스켓, 그러니까 시장을 대부분을 우호적으로 좀 땡겨주고 있다, 방어하는 정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그러다 보니 하락폭도 상당히 제한적으로 들어와 있다. 그리고 상승폭도 추가적으로 강하게 올라가려고만 하면 전체적으로 시장에서는 더 가지 못하게끔 발목을 잡고 있는 형태. 그렇다고 한다면 이는 아무래도 지금 가장 많이 시장에서 우려하면서 빠지고 있는 삼성전자의 영향력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바라보시면 좋겠는데요. 징글징글하다라는 표현을 좀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모습인데요. 오전에 이제 중요한 포인트에서는 오전 황금 라인 요 자리에서 올라탄다라면 추가 반등이 좀 크게 들어오겠지만 아침 갭에서 다 나왔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 옆으로 껌딱지 장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잠깐 요 쇼타임이 살짝 나왔지만 폭도 되게 좁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기준점에서 잘못하면 요 부분에서 일단 고점을 지금 맞고 떨어지는 신호등의 모양을 좀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금일 같은 경우에 관전 포인트에서 이제 집중해서 봐야 될 건 이 외국인들의 포지션일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매도로 오후장에 막 전환됐다가 다시 매수로 들어왔다가 매수분을 좀 줄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외국인들이 매도 쪽으로 확대를 시키면서 나온다라면 오늘 상승폭을 좀 반납하고 마무리될 수 있다라는 정도 열어두시면 좋겠고요. 그만큼 외국인들의 지금부터의 누적 포지션이 시장의 방향키와 같다. 아주 짧지만 오늘 폐장일 마무리되는 기점에서 제가 보는 관점 2013년도 오늘 폐장일까지 지켜보시고 대응하신 분들이 승리자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힘들게 폐장일 당일까지도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조금 이제 2014년도 되면 많이 깨끗해지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황금 라인, 오후장 황금 라인 역시도 266.05를 기준점으로 잡는데요. 이 부분은 올라타지 못하기 때문에 매도 포지션으로 볼 수 있고 현재 기준점에서 이제 중요한 변곡 구간이 이렇게 걸리는데요. 이 부분을 올라타면 빠르게 올라타면 모르겠지만 현재는 조금 매도가 우위 쪽으로 점쳐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이것이 순간적으로 급락을 만들어낸 이벤트는 현재의 전체 현 선물의 수급과 그리고 종목군들의 흐름을 봐서도
극히 제한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전장에 승부수를 못 띄우신 분들, 그러니까 요 찌글찌글 장세에서도 저는 계속 매수를 언급을 좀 드렸었는데요. 매수 요폭을 가져오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은 전혀 오버나잇 같은 거 없이 마무리를 지셨다가 2014년도 새해에 새로운 마음과 또다시 이제는 2013년도에 내가 만약 아쉬움이 있었더라면 그 아쉬움들을 뒤로 하고 지우개로 벅벅 지운 다음에 2014년도를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오전 오후 선무랑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또 아나운서께서도 한 해 동안 고생을 또 많이 하셨습니다. 더더욱더 가장 고생 많이 하신 건 아무래도 우리 멘토분들과 그리고 투자자분들이셨던 것 같은데요. 제가 한마디로 정의하면 지긋지긋했던 2013년도가 갔다 갈 수 있는 장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꼬여서 제대로 가지 못했던 한 해였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실타래가 풀렸다라면 14년도는 우리에게 좀 더 우호적이고 우리가 좀 더 챙겨나갈 수 있는 계좌를 불려가고 자산을 늘려갈 수 있는 그런 한 해를 기대해보자 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그 어느 때보다 파생시장도 그리고 현물시장도 주식시장도 아마 추세적인 측면보다는 트레이딩 관점 쪽이 조금은 많아지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기준점에서 여러분께서 공포 매수를 잡을 수도 있지만 추세상으로는 매도 우위 쪽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이런 공포의 매수와 매도 자리는 주쌤의 생방송이 진행되고 있는 라이브 쪽에서만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근 1년 가까이 주쌤과 신호등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좀 아쉽지만 변동이 좀 크지 않아서 대부분 관망세로 일관하셨을 것 같은데요. 퇴장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도영 멘토와 함께 했고요. 자, 김도영 멘토께서 또 서울경제TV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 강연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4 증시 전망 및 주도 섹터를 공개할 예정이고요. 1월 4일 역시 같은 토요일입니다. 오후 2시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 빌딩에서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많은 참여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013-3366-0110으로 지금 많은 분들께서 문자 상담 신청을 주고 계시는데요. 잠시 후 3시부터 저희가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있으니까 그 전에 계속해서 문자 상담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김도영 멘토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남원의 Y 남원우 멘토입니다. 자, 오늘이 이제 어느덧 올 2013년의 마지막 거래일이 되었네요. 한 해 출발하면서 계획 잡으셨던 수익률, 목표했던 수익률 많이 달성하셨습니까? 시장이 별로 안 도와주죠. 그래서 올 한 해는 그냥 지나갔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자, 내년이라고 해봐요. 그냥 이틀 쉬고 나면 다시 목요일 이어집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 너무 나누어서 실망에 빠져서 내년 어떻게 될 것인가 위험스럽게 또는 새로운 걸 너무 많이 바꾸실 필요가 없어요. 그대로 이번 주일 뿐이라는 거죠. 그대로 이어집니다. 이 말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자 제가 드린 말이냐면 이 장세는 계속 상승이다 이거죠. 계속 상승입니다. 그래서 1950포인트 지나간 바닥은요, 다시 안 돌아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요, 과감하게 포트를 구성하셔도 괜찮다. 현금 남기지 말자. 맨날 현금 남기자 그래, 전문가들 보면. 그쵸? 그러면 현금 맨날 10%씩 20% 남길 것 같으면 그거 떼고 그냥 예금이나 해두죠. 뭐 한다고 그것도 맨날 남겼다가. 그죠? 너무 방어적인 게 필요한 것은 아니다. 때에 따라서는 공격적으로 풀베팅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주식은요, 어떤 겁니까? 내가 위험을 완전히 회피해 나가기보다 이 시장 내의 위험에서 가장 작은 위험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지 위험을 아예 제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움츠리지 마시고요. 힘차게 계속해서 앞으로 공격 앞으로.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요, 내년과 지금 달라지는 것은 개인들은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기관들은 달라져요. 펀드 수익률이라는 게 확정이 나고 또 한 번 확정이 나고 하는 기산점이 되기 때문에 기관의 매매는 분명히 달라지고요. 외국인도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뭐 변화를 오늘 당장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되고요. 계속 기조 있는 흐름들 따라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런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으로도요, 여러분들이 이 서울경제TV 반드시 보셔야 되고요. 제가 나오는 시간은 꼭 봐야 되는 이유를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투자로 들어왔어요. 그죠? 90년도에 들어왔습니다. 와가지고, 지금 증권 이 시장에서 누구 돈을 제일 뺏어먹기가 쉬울까요? 외국인들 입장에서 누구 돈 뺏어먹기가 제일 쉬울까요? 개인이다. 그쵸? 개인이다. 자, 그러면 우리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투신권의 펀드 매니저들 누구 돈을 이렇게 뺏어먹기가 제일 쉬울까요? 이것도 개미네. 자, 작전 세력들 누구 돈 뺏어먹기가 제일 쉬울까요? 이것도 개인이야. 큰 손들은 누구 돈을 뺏어먹기가 제일 쉬울까요? 이것도 개인이네. 전부 다 우리만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증권시장이다, 이거. 예?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 지금 시장하고 계시는 분들은요, 누구 돈을 우리는 사실 뺏을 수밖에 없는, 이 자본주의라는 게 이래서 무섭거든요. 우리는 누구보다 수익률이 앞서 나가야 된다. 누구요? 우리 누구 돈 뺏기가 제일 쉽다. 간단하게 가르쳐 드릴게요. 서울경제TV 안 보시는 사람이에요. 뭐 간단합니다, 그죠? 예? 제 방송 안 보시는 분이죠. 즉 우리는 그 남들보다 경쟁력이 있으면 된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얘기인가? 계속 보시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일반 개인들보다는 훨씬 높은 자리로 분명히 올려드릴 것을 제가 약속합니다. 그래서 2014년도요, 여러분들이 서울경제TV랑 그리고 저랑 많이 사랑해 주세요. 제가 또 사랑받을 만큼 노력, 공부 많이 해서 여러분들께 많은 걸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이제 각설하고요. 나무의 Y, 나무로 나온 이유가 있겠죠. 오늘은 나무의 Y는 어떤 종목으로 선택했느냐? 바로 KB금융으로 Y를 찾아왔습니다. Y, 오늘 KB금융이 지금 반짝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2.3%. KB금융 와 그러노 보니까요. 지금 KB금융만 오르는 게 아니라 은행주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게 이제 KB금융, 우리금융 이런 종목들이 이제 눈에 띄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러면 이 KB금융이 오늘 왜 이렇게 최근에도 지금 안 올라온 종목이 아니잖아요. 최근에서 꾸준히 올라갔다가 또 오늘도 갑자기 한 2%대 이상 뛰고 있느냐. 배당락도 다 끝났고 했는데 왜 뛰는 것인가. 바로 기대치입니다. 그렇죠? 내년에 대한 기대치인데 우선 이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제가 한 달 전부터 가장 강조했던 부분, 우리 돈을 어디다 예금해야 된다? 은행 말고요. 돈을 어디다가 조금통에 예금해라. 조금통. 뭐예요? 조선과 금융과 통신에 2014년은 예금을 해야 돼요. 조금통에 예금을 해야 됩니다. 즉, 이 세 업종은요, 전부 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턴어라운드가 되는 시점이라는 거죠. 최악의 부분을 2013년 상반기에 다 보낸 업종이 이 세 가지의 업종이고, 이제는 차화정에서 칠공주에서 전차군단에 이어서 무슨 시대? 저금통 시대다. 저금통 시대. 거기에 금융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거기에 대한 기대감 가지고 올라가고 있다. 이 기대감은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 은행업종이요. 순자산 가치가 가장 낮다. 우리나라 4대 은행이 가지고 있는요, 이 자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냐면, 한 300조씩 따져보면은요, 한 500조 가까이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어요. 이 자산 아직까지 어떻게 불려나갈지 써야 될지를 몰랐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뭘 썼다? 부동산 대출에만 딱 썼네. 근데 부동산 경기 안 좋아지니까 어때요? 실적이 그냥. 그리고 대기업들 막 동양이나 이런 데 막 빌려줬죠? 내려앉으니까 같이 내려앉는다. 이런 구조고,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지 못했거든요. 이런 부분이 계속 리스크가 있었던 데다가 이자 마진까지 없었으니까 이 금융주가 올라갈 만한 자리가 2013년에는 전혀 없었어요. 그럼 이제 지금 오늘 올라가는 이유는 뭐냐? 2013년은 끝났지만 2014년은 이제 기대치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오늘 상승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요. 내일 뭐가 나오냐면 한국 경기 산업 활동 동향이 나오죠. 예, 경기 선행지수가 발표되는데 경기 선행지수가요 5개월 연속 상승하다가 1개월 꺾였어요. 그 다음에 다시 지난달에 급격히 상승하면서 이 최근의 어떤 흐름을 완전히 상승 추세를 만들어 버렸거든요. 내일요 통계청에서 또 발표를 한다고. 어떻게 상승의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러면 국내 경기 선행지수가 올라가면 지수는 반드시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게 이때까지의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흐름이었거든요.
그럼 경기 선행지수가 올라간다. 경기 선행지수에 가장 밀접한 업종이 어떤 업종일까요? 바로 은행 업종입니다. 은행과 건설과 소비 업종이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거든요. 그럼 은행은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 선행지수가 상승으로 나타나게 되면 은행 업종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아집니다. 물론 보험사와 증권사도 좋아져요. 그런데 증권사는 뭐가 문제예요? 수익 개선이 안 일어나고 있다. 수익 개선이 일어나려면 증시가 완전히 화랑이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보험사는 좋은데 증권사는 왜 바닥에 있느냐? 지금 수익 개선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증시의 화랑이 완전히 일어날 때까지는 증권사는 좀 더딘 흐름이지만 은행은 보자고요. 오늘 같은 올라가는 이유가 첫 번째가 순자산 가치의 최저 업종이 은행 업종인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뭐예요? KB금융. 내년에 희망을 가지고 있다. 부분과 내일 발표되는 경기 선행지수가 분명히 또 상승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데 오늘 그 이유가 첫 번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누가 사노 이렇게 한번 봅시다. 과연 이 KB금융은 어떤 수급의 패턴이 나타나고 있느냐 보니까요. 재밌는 사실은요. 오늘 1년 동안 통틀어 가지고요. 투신하고 연기금이 계속 모았어요. 계속적으로 올라가나 떨어지나 상관하지 않고 긴 안목에서 특히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장기적인 안목이잖아요. 긴 안목에서 계속 모아갔습니다. 계속 모아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관들의 이 평균 단가가요. 한 38,000원대거든요. 38,000원대. 그러니까 어떤 게 좋아요? 윈도우 드레싱 하기가 굉장히 좋단 말이죠. 윈도우 드레싱. 38,000원에 샀던 거를 조금만 더 튕겨주면 오늘 지금 가격이 얼마 42,200원이죠. 그냥 10% 수익이 나오는 것처럼 펀드 수익률을 올리기 좋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 오늘의 이 금융주들이요. 자기 평단보다 높은 종목들은요. 전부 다 올립니다. 물론 금융주가 아니라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 윈도우 드레싱이라는 게 별게 아니고요. 펀드 수익률이 좀 높게 보이려고 하는 이 착시 효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이거든요. 그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종목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 오늘 장중 제가 그 방송에서도 이런 말씀해 드렸거든요. 오전에 마이너스 필요 없다. 오후 되면 분명히 플러스다. 2시 반 넘어서는 더 땡길 거다. 왜? 마지막 날 기관들의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확실히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래서 KB금융 같은 경우는 올해 평균 움직임 단가가 이 단가가잖아요. 그죠? 그죠? 이 단가가 평균 단가입니다. 37,000원, 39,000원. 그러니까 중간에 보면 38,000원 영역, 38,000원대가 평균 단가고 지금은 한 10% 올랐으니까 오른 김에 떡본 김에 제사 지내는 것처럼 오른 김에 윈도우 드레싱 해버리자. 이 부분이 들어와 있다. 외국인만 기왕 판 거 끝까지 팔자. 한쪽에서는 누군가가 매도를 해야 되는데 외국인만 지금 오늘 홀로이 매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수급 같은 경우는 내년에는요, 분명히 내년 상반기까지는요, 기관 주도의 장세입니다. 기관 주도의 장세. 누구 주도의 장세? 외국인 아니고요. 누구요? 기관 주도의 장세. 기관 투신권과 연기금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에 계속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빠른 템포는 여기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KB금융이 이제 이러한 수급하고 오늘 오르는 부분이 과연 이제 우리가 드러나 있는 부분인데, 이게 다 핵심적인 내용이 다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지금 KB금융이 우리 파이낸셜 인수했죠. 그러고 나서 이번에 좀 두들겨 맞은 게 직원들 사고 친 거 있죠. 하나. 그것 때문에 두들겨 맞고 또 하나 뭐예요? 우리 투자증권 인수에 참여를 했다가 실패했죠. 그렇죠? 실패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대치가 콕 떨어졌는데, 야, 여기까지만 보면은 일반 개인 투자자이고 하수야, 하수. 이래가지고는 또 못 벌어요. 한 단계를 더 짚어보자. 그거 제가 가져왔잖아요. 지금 KB금융이 이 우리 투자증권을 인수 못해가지고 떨어지니까 요거는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면 가만 생각해 보세요. 진짜 남아있는 것들이 있는데, 내년에 뭐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누구 나온다? 대우증권 나오네. 또 하나 뭐예요? 현대증권 나오네. 이야, 진짜 이 증권사들, 우리 메이저 증권사가 내년에 매물로 다 나와요. 그러면 주는 거지. 우리 증권 가져가 준다. 대신에 어떤 거, 대우증권 하나 만약에 잡게 되면 게임 끝. 우리가 전부 다 이 금융업에서 가장 가려고 하는 방향이 뭐예요? IB, 인베스트먼트 뱅크 아닙니까? 투자은행이라고 미국은 요거 가지고 금융산업을 만들었단 말이죠. 이거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형 증권사를 인수해야 돼. 근데 KB투자증권은 너무 지금 약하잖아요. 어떻게 리테일에 아주 강한 현대는 과거 이제 그룹사를 했지만 지금은 그룹사 쪽이 전혀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리테일 쪽이 일반 개인들 위주로 본다면 대우증권과 이 현대증권이 정말 맛깔스러운 자기들의
입맛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요, 우리투자증권 인수 못한 게 악재가 아니고요. 살짝 뒤집어 보면 내년에는 어디로 간다? 대우증권과 현대증권 인수의 가능성이 굉장히 올라간다. 여기에 포커스를 가지셔야 돼요. 두 중에 하나 인수하면은요, 종합금융회사로 정말 선도적인 산업을 만들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 이게 바로 이 KB금융의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2014년에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의 전망. 2014년에 제일 지금 은행 업종들이 2013년에 힘들었던 게 뭐냐면 순이자 마진이에요. 순이자 마진이라는 게 뭐냐면 돈 빌려줄 때 받는 이자와 우리가 예금을 했을 때에 주는 이자의 차이를 예대 마진이라 그러죠. 대출과 차입의 금리 차이. 이 예대 마진이 너무 쪼그라들어 있었단 말이죠. 경쟁도 굉장히 치열했고 시장의 경제가 안 좋으니까 돈을 빌릴 사람이 없는 거야. 전화 좀 그만 왔으면 좋겠어. 돈 좀 쓰라고. 그냥 빌려주는 것도 아니고 이자 받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이 이제 조금씩 회복이 되는 타이밍이다. 그래서요, 지금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2014년에 이제 수익성이 개선될 건데, 지금 4분기만 하더라도요, 지금 컨센서스가 한 3,450억 정도의 실적이 나올 걸로 판단이 되고요. 내년에는 1조 7천억 이상의 이익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단 말이죠. 특히 또 하나 문제가 뭐였어요? 이 기업에 대한 대손상각비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번에 털어낼 거 다 털어내버렸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남는 거는 뭐만 남아있다? 이제는 조금만 매출액이, 즉, 전체 수익이 증가되면 실적은 급격히 좋아하는 타이밍, 레버리지가 가장 큰 타이밍에 현재 도래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런데 건설 경기가 굉장히 민감하다 그랬잖아요. KB금융 옛날에 주택은행을 인수했으니까 개인들이 집담보로 돈 빌린 데는 전부 다 얘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건설 경기가 살아나느냐 못 살아나느냐가 유일한 관건인데 지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경기 선행지수가 살아난다는 것은 어떤 걸 말하는 거죠? 아까 제가 내수업종이 살아난다 그랬잖아요. 은행과 건설과 소비가 살아나면 이 은행은 더 폭발적인 레버리지의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부분은요,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부분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웃자라고 답은 나와 있죠. 이때까지 한 이야기가 뭐예요? 담아보자. 관심을 가져보자. 담아보자. 이런 게 지금 맞다. 근데 지금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잖아요. 예. 좀 관심을 좀 가져보고 내가 좀 매수를 해볼까 싶었는데 이게 지금 뭐 배당락도 안 하고 올라가 버리지, 오늘도 올라가 버리지, 잡을 기회가 없네. 이거 따라잡아도 되나? 예. 내년은 무슨 해예요? 내년은 무슨 해? 말띠다, 말띠. 말띠 해네. 뭐, 달리는 말에 올라타자. 말 달리자. 이게 말 달리자. 달리는 말에 올라타도 되는 업종. 바로 이 금융업종이고 그 중에서 탑픽이 바로 KB금융입니다. 그래서 현재 순자산 가치로 봐도 은행업종 전반적으로 저평가가 되어 있으니까 매수하는데 절대 뭐 부담 가지시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대응을 어떻게 할까요? 이런 걸요 너무 싸게 잡으려고 하면 안 돼요. 지금 42,150원 하는데 나는 37,000원에 오면 사야지. 37,000원 와야 말이지. 안 온단 말이에요. 42,000원만 깨면 조금씩 담아보는 투자 좋다. 그러고 나서 1년, 이거 너무 짧게 보지 마시고요. 1년 그대로 한번 남겨보세요. 최고가 넘기는 거요, 순식간에 넘어갑니다. 아직도요, 이 차트를 보시면, 마지막 차트를 보시면, 영업이익, 영업수익과 영업이익 순이익 보면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지금 매출액 자체가 굉장히 줄어있는 부분이 오른쪽에 보이시죠? 이 부분이 회복이 되는 게 내년인데, 그러면 요 파란색이 영업이익인데, 영업이익 급격히 선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아주 좋은 흐름들 나올 가능성이 많으니까요, 오늘의 나무의 Y, KB금융 조금씩 담아보자.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상한가 빵빵빵 터지는 여러분들의 계좌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나무는 멘토니 그냥 빵빵빵 터지는 계좌가 되길 바란다는 말이 귀에 확 들어오네요. 이 기대가 되는데요. 자, 또 오늘 2부에서는 또 여러분께서 이 궁금하신 점, 올 한 해 마무리 짓기 전에 최대한 풀어드리기 위해서 문자 상담으로 확 달릴 예정이니까 여러분께서 문자 상담 신청 지금 아래 나가는 번호로 많이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나가는 중에 계속 문자 신청 받고 있으니까요. 참여 부탁드리고 잠시 후 뵙겠습니다.